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8%의 낙폭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0.9%의 상승이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 오랜만에 현대차가 4%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삼성물산도 4.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두 개의 종목은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PBR 관련주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저PBR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지 않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PBR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를 조금 뒤에 일본 증시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왔었고 반대로 기관만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코스피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들어왔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물량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은 삼성물산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신성델타테크, 포스코퓨처엠,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좋지 않은 재료와는 다르게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쪽에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기관은 전체적으로 ETF에 많이 투자를 했고 LG화학, LNF, 더존비즈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었네요. 그 밑에는 매수 규모가 많지 않은 만큼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은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참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추세를 본다면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을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이 추세,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확연한 추세가 한 가지 나오는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던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건너뛰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마이너스 0.27%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만은 반대로 플러스 0.4% 소폭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자,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두 시장 흐름이 모두 나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다면 코스닥은 반대로 1% 가까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6일로 공지가 되었고 그 때문에 이번 주 말로 가면서 시장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거래일상으로는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사이에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일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그럼 26일날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일본 시장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먼저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국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게 일본 시장을 많이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할 수가 있다면 국내 시장에도 조금은 대입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먼저 그럼 첫 번째로 일본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주가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공개가 되었던 것이 바로 23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못 찾았는데 아무튼 3월에 발표가 되었었고 그때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저PBR 관련주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가 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게 일본 시장에서 공개가 되었던 것이 작년 3월이었고요. 그 뒤로 약 4개월 동안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개월 정도였죠. 또 주가는 조정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뒤부터 다시 4개월 동안 또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본 시장의 흐름을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3월 직전에 사전에 어떤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3월 이후부터 그 기대감으로 일본 시장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참조해 보세요. 지금 국내 시장은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을 봤을 때는 저PBR 관련주를 한 차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코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가령 이런 거죠. 일본 시장이 4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고 또 5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었던 것이 바로 3월이었죠. 하지만 한 달 전에 먼저 사전 공지가 되었고 그게 4월쯤에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국내 시장이 철저하게 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전후로 해서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여기서 시세가 끝날 것인지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참조는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도 작용이 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차, 그동안 저PBR 관련주로서 많은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저라면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 볼 것 같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큰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고 차라리 주가가 조금 더 눌렸을 때 26일 이후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일본 시장을 보신 것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나서 4개월 상승이 나오고 또 5개월간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4개월 동안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재료 자체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시점을 활용해 보시고요. 반대로 조금은 고점에서 매수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짧게 대응해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2차원지 관련주는 약간은 부정적인 자체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의 전환을 늦추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 경합 지역 중에 하나가 미시간주가 속해 있고 그곳은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업계라든지 전기차 공장 노조 측에서는 충전소를 깔고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친환경 정책은 1순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경합지역의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을 늦추겠다 라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그렇게 썩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2차원지 관련주는 최근에 한 차례 반짝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버블이 심각하다는 부정적인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원지 내에서도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버블이 심하다고 해요. 물론 배터리 셀 기업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챔 다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2차원지 업계의 시각은 좋지 않은 것 같고 때문에 항상 재료만 갖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주봉상 22평선 그 22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는 2차원지 관련주는 관망만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금전적 여유가 굉장히 많다면
지금 매수해서 몇 년 동안 더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매수 시점을 공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22평선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인 추세가 돌아설 때는 첫 번째로 주봉상 22평선 여기를 돌파했었다. 그 점을 강조해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돌파하고 다시 눌렸을 때는 직전 저점, 이 저점을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그게 두 번째 추세를 돌리는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신다면 다른 업종들도 계속 대입을 해보시고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선이죠. 2650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를 확연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 이번 주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니까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그런 점들 모두 고려해 보시면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매수 시점을 공략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